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이 미국의 연방정부의 적자가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더 큰 규모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국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적자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원래 지난 5월에 예상을 할 때는 내년도 예산 적자가 8,920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 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텍스 컷 때문입니다. 감세를 해주니까 국고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게다가 스펜딩, 이 지출을 증대하니까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예산이 적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당연히 빚이 늘어나게 되고 이자 지출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자를 줄이고 빚을 줄여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바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공화당 보수계 진영에서는 그 방법을 Social Safety Net 프로그램에서 줄여라. 즉 Social Security, Medicare, Medicaid에서 줄이자. 그런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중산층, 소시민들,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 여러 사람들도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주장인데 지출을 높이자는 주장입니다. Medicare for all,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자. 그런 주장인데 how, 어떻게 할 것이냐? 부자 증세를 하자. 일반 시민들도 증세를 하자. 그리고 트럼프의 텍스 컷을 무효화하자. 즉 지출을 더 늘리자 하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문제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것이 나에게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연방정부의 수입 지출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2019년도 기준인데 수입이, 그러니까 세금 같은 것이 3조 5천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지출이 4조 4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약 9천억 달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빚이 지금 22조 달러 정도 됩니다. 2017년도 GDP가 20조 달러니까 1년 GDP를 훨씬 더 넘어섰습니다. 빚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자 돈이 이제 벅차게 되고 국가 전체 예산의 8%가 이자로 나가게 됩니다. 이 안에는 물론 중국에게 진 빚에 대한 이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내에 있는 미국 기업들에게 모두 귀국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은 중국이 그동안 사간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가 엄청납니다. 이걸 차곡차곡 쌓아놓고 보니까 1조 달러가 훨씬 넘는 채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로도 이자 돈이 당연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방정부의 지출 내역을 아주 간략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Entitlement Budget, Social Security, Medicare, Medicaid, 이것이 전체 예산의 무려 56%가 넘습니다. 절반이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국방예산, Homeland Security 예산 20%고 빚에 대한 이자가 8%, 그리고 소위 Discretionary Budget이라는 거, 재량예산, 경상비 예산, 이것이 전체의 불과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조치는 공화당 그리고 경제적인 보수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정책입니다. 이념적으로 국가가 돈을 거두어서 복지 등에 지출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작은 정부 그리고 적은 세금, 이것을 선호하는 근본적인 이념이 보수주의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를 하면은 소비가 증가될 것이고 국고의 수입이 당장은 줄어들겠지만은 결국 경제가 성장하니까 offset, 상쇄가 될 것이다. 그런 이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CBO의 예상을 보면은
offset의 효과는 여기서 미치지 못하고 과거 감세 시에도 여기에 미치지를 못했었습니다. 게다가 트레이드 워, 또 세계 경제 둔화 이런 것 때문에 경제 성장이 처지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빗나가게 되고 그의 재선이 낭패를 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지금의 경제 상태는 전통적인 패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즉 경제 성장이 지금처럼 장기간 계속이 되고 있고 실업률이 굉장히 낮고 할 때는 적자가 줄고 부채도 줄게 마련인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 현상입니다. 게다가 나라 살림을 규모 있게 하라, 즉 지출을 줄이고 빚을 줄여라 하는 것이 공화당 보수계 티파리계의 근본적인 주장인데 지금은 이 목표가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감세를 고려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 또 국가기관 시설 개수, infrastructure, 도로, 다리, 수원지 이런 것들을 고치는데 1조 달러 정도를 더 쓰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국가 부채는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문제 1이고 이제 문제 2가 있습니다. 이 늘어가는 부채와 적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공화당 보수계의 주장은 Social Security, Medicare, Medicaid의 혜택을 줄여서 해결을 한다. 전체 예산의 56% 이상이 되는 돈이니까 여기서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개인주의, Individual Responsibility를 주장하는 보수 이념과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즉 병원 가고 보험 내고 또 은퇴하고는 국가에 의존하지를 말아라.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해라.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자본주의의 근간이다라는 이념입니다. 보수계 공화당의 존 턴 상원의원, 사우스 다코타 상원의원인데 상원의 제2인자입니다. 이 사람은 복지 예산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해결을 하자.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존 브레소 상원의원, 공화당 와이어밍주의 상원의원인데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맡기자 그의 두 번째 임기에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 조지아의 공화당 의원인데 소셜 시큐리티를 지금과 같이 유지하겠다는 말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것이 될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cutting benefit, 혜택을 줄일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지 예산에서 이 돈을 줄이자 하는 지론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중산층 소시민들이 어려워지게 되고 우리 커뮤니티에도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주로 대선 주자들의 주장인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Medicare for All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자 하는 것인데 이걸 하려면은 당연히 세금을 올려야 되고 빚을 더 져야 합니다. 일부 후보들에서는 이것을 부자 증세 그리고 트럼프의 부자 특혜 텍스컷을 무효화하겠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화당 진영에서는 이런 주장을 보고 사회주의, 소셜리즘이다 라고 힐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쪽에서는 그냥 소셜리즘이 아니라 이것은 민주적 사회주의다, 데모크라틱 소셜리즘이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생각대로 한다면 당연히 세금이 올라가게 되고 빚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거는 선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국가 예산이라든가 부채, 적자,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 밖에 여러 가지 인종 문제, 기후변화 문제, 소수계 처우 문제, 이민정책 등을 고려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은 자세입니다. 그냥 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누가 좋다, 나는 누가 잘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열거를 할 수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제대로 정치적인 식견이 있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가 줄곧 펴고 있는 것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28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열대성 폭풍 도리안이 포르리코를 통과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포르리코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리안이 포르리코에 도달할 무렵 그 세력이 허리케인급으로 강해질 전망입니다. 포르리코 정부는 이미 휴교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한편 기상대는 다음 주 월요일 노동절에 플로리다에 상륙하기 전에 카테고리 2의 허리케인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윌리엄 발 법무장관이 연말 파티를 위해 워싱턴 DC에 있는 트럼프 호텔 연회장을 3만 달러에 예약했다고 언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언론이 입수한 계약서 사본에 따르면 발 장관은 오는 12월 8일 이 연회장에서 가족 휴가 파티를 열고 200명을 초대합니다. 만약 이 행사를 취소하면 발 장관은 위약금 3만 1,500달러를 배상해야 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발 장관이 자비로 행사 비용을 지불했고 시내에 있는 윌러드나 메이플라워 등 다른 호텔 예약이 이미 차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트럼프 호텔을 예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오는 10월 14일까지 의회를 정회하고 새 회기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교육과 보건, 범죄 대응 등 여러 국내 정책을 담은 입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의회가 존슨 총리가 추진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오는 10월 14일 여왕 연설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인 앤드루 왕자가 제프리 앱스타인과 성추문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감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앱스타인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앱스타인을 고소한 피해자 중 한 명인 버지니아 로버츠 주프라는 어제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앞에서 17살 때 앤드루 왕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며 그 역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주프레를 포함한 15명의 원고는 법원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언하면서 사건 관계자들을 끝까지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릴라이프 시카고 시장은 오늘 시장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라이프스는 어제 그동안 추진해온 시의원 권리 제한 조치와 윤리 강령 통과 등을 업적으로 꼽으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조치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녀는 총기 폭력, 재정 적자, 노조 계약 등 난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쿡카운티 검찰이 마리화나 관련 범죄 전과 기록에 대한 말소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일리노이주의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통과 때문입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를 합법화한 법안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일리노이 올란도 쇼핑몰에서 스토어 내에 있는 선반이 떨어져 2살 난 어린이가 사망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경 이모와 함께 쇼핑에 나섰던 이 어린이는 스토어 내에 매달려있던 선반이 떨어지면서 머리를 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마침 현장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가 응급조치를 했으나 이 2살 난 어린이는 생명을 건지지 못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쾌청한 날씨 보이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최고 76도, 최저 57도.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저녁부터 한때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최고 85도, 최저 61도. 금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75도, 최저 60도. 토요일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60도대로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최고 67도, 최저 61도입니다.